대한민국 1등 정보력 쓰나미 경마. 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입니다. 2022년 2월 25일 금요경마, 오늘 정통경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첫 방송, 오랜만에 정말 한 3년여 만에 제가 경마 방송에 임하는 것 같아요. 나름 준비도 많이 했고 계속해서 방송에 좀 임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정도 경마가 쉬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미흡했었습니다. 여하튼 좀 오랜 준비 끝에 방송을 임하는 만큼 우리 경마 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많은 성원, 관심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경마 방송은 이제 금요일 부산 경마는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할 생각이고요. 서울 경마 이제 토요일, 일요일 방송은 금요 경마 끝나고 저녁에 제가 녹화 방송으로 당분간은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제 구독자가 좀 제가 적고요. 실시간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자체가 지금 좀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마 방송에는 좀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을 당분간은 그렇게 할게요. 구독자분들이 한 1000명이 돼야지 그래도 또 저도 실시간에 좀 재미도 느끼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야 또 제 많은 것들을 또 제 오픈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컴퓨터 경마만 잘하지 컴퓨터 쪽으로는 저 완전 무지예요. 항상 PD분을 모시고 이렇게 경마 방송에 임해야 되는데 하루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좋은 방송으로 우리 정통경마 식구 여러분들께 질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릴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마 방송은 제가 옛날에 유튜브가 아닌 UCC 찍을 때 그 형태로 제주 경마는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전화 인터뷰가 연결이 될 거고요. 서울 경마는 우리 전직 기수죠 이준동 전문위원이 경마 방송에 저와 함께 할 겁니다. 뭐 같이 참여는 못해도 전화 인터뷰식으로 해가지고 해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또 오픈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끄집어낼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 전화 인터뷰를 연결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가 봅니다. 800m 제주마 육군 경주 별정 A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에요. 야, 망아지들의 잠재력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3번 멘탈하고 8번 명성질주 지금 이런 마필 2마리가 지금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1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기존 마필보다는 뭐 인기도 흐름대로 신마들의 좀 능력이 이번에는 좀 우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번, 8번이 좀 인기를 좀 많이 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번마 멘탈이 좀 더 한 수의 전력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행검사 때 좀 붙들고 이제 선거에 합격을 했는데 훈련 때 보니까 말이 힘이 많이 차 있더라고요. 제주마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이게 선행 취입이 이렇게 확정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행마 취입마를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데 멘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선행을 안 나가도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충분히 자력 승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체가 작은데 뭐 문제 없나 봐요. 네, 마체는 뭐 작은데 그렇게 작아 보이는 마필은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또 후차권에 복병권 세력 한도하고 뭐 될 만한 마필 한 마리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뭐 보이는 8번 뭐 이런 마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쪽에 있는 2번마 로미오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이가 이거 한 3번 주행 합격을 했는데 3번 받고 훈련 때 생김새가 괜찮더라고요. 발 쓰는 이런 모습도 신마치고는 좀 싹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7조에서 지금 질주행하고 2마필을 내보냈는데 수환이가 오히려 안쪽에 있는 로미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마방에서는 이쪽이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로미오가 충분히 주행검사 때보다는 다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로미오 이건 배당도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뭐 또 현장에서 또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이런 마필들은요. 여하튼 뭐 제주 1경주 뭐 중심에 대해서 또 오픈을 해드렸죠. 3번 멘탈 마체는 좀 작지만
기본기 자체가 출중한 것 같다. 1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 2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00m고요. 제주마 육군 경주입니다. 10마리 접전이에요. 이번 경주는 좀 혼전 구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경주는 뭐 기록 차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돈도는 있지만은 그래도 고운마 신흥 차강이죠. 직전에 저희들이 이게 중배당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신흥 차강 같은 경우는 뭐 혈통 기대치보다는 훈련 패턴, 훈련 강도 상당히 이 부분 강훈련을 이제 소화를 하면서 직전에 좀 변화를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역시 준비 기간을 상당히 길게 가져가면서 훈련 강도를 상당히 강하게 소화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역시 또 박성광 기수네요. 박성광 기수가 이번 주 좀 선전을 해줘야 되는데 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은 어쨌든 직전에 입상 때 그 이상의 걸음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한번 연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마리 중에 이제 9번 신흥 최강의 직전 입상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후차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후차권이 되는 마필이 많아요. 그래서 뭐 현장까지 한번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는데 네, 조교 좋은 말로 좀 위주로 부탁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이번 말 기량은 직전보다 더 뛸 것 같아요. 이번에 성민이 안장으로 교체돼 있고 훈련 패턴도 직전보다 좀 더 올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기량, 뭐 강력한 상대마로 보고 있고 만약에 뭐 이제 큰 배당이 나온다면은 5번마 이제 검은 맹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뭐 거의 바닥만 2번 데뷔전 치렀는데 2번의 경주에서 이 마필은 주행 검사 때 보면은 좀 뛸 말로 제가 판단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좀 주행 자체가 조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변화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훈련 때 걸음을 봐서는 실전에서도 좀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4번 동백여걸이 이제 공백이 있어요. 한 3개월 이상 놀다 나오고 지금 제공을 받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동백여걸은 이제 뭐 휴양만은 아니고 14조 한상배가 해체가 됐죠, 마방이. 네, 그렇죠. 1년 정지 이제 해체가 되면서 다른 마방으로 다 분산되면서 이제 좀 출주지가 길어졌고 또 주행 재검을 받았던 마필인데 이 마필은 뭐 저희들하고 좀 인연도 있고 이게 좀 안으로 기대는 악비역 좀 선행을 편안하게 가면은 곧잘 뛰는데 선행을 못 받고 초반에 힘싸움을 했을 때는 좀 많이 기대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변수이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훈련 패턴은 뭐 상당히 컨디션 자체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신흥 최강의 상승세 직전 입상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배당이 터진다라면은 5번 검은 맹주, 여기 이편성 최대의 복병은 2번 기량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주 3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등급 경주입니다. 800m 별정 A 10마리 접전이에요. 여기는 뭐 제주 요격기라는 신의 기대주. 뭐 지금 2번 뛰었는데 계속 걸음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강력한 인기 1위로 부각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 3경주는요? 네, 제주 요격기는 뭐 직전 경주 여유 있게 이착을 했습니다. 뭐 3위권하고는 뭐 거의 한 7, 8만 시차 났던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광신하라는 마필 대가리가 있었죠. 그 마필하고의 좀 아쉬운 이착이었지만은 오늘은 뭐 특별히 그렇게 센 마필이 없어요. 요격기 6번 제주 요격기를 뭐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은 뭐 눈에 좀 보이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마 제주 요격기는 뭐 이번 경주 역시 뭐 입상권 충분히 우승권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권이 좀 혼전이에요. 안쪽에 3번 청룡전설이 뭐 직전에 이제 조금 보여줬다라면서 팔리고 있는데 뭐 상대 마필들이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요. 뭐 대길 막권 같나요? 네, 청룡전설은 선행을 나가냐 안 나가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뭐 타마피를 좀 의식하는 훈련 때 좀 주춤거리는 이런 모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갔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선행을 못 가고 만약에 좀 갇혀 있을 때는 또 의외로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현장까지 한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전개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네. 4번 청년도시도 앞이 빠른데 2마리가 이제 경합을 분명히 펼칠 수 있는 상황인데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꼽자면 그래도 어떤 걸 보십니까?
3번 청룡설이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뭐 3번 청룡전설이 일단 게이트 2점 안고 뭐 선두권 뭐 내측 최적의 2선까지 물고 들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4보다는 3이 낫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제주는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 또 서울은 이준동 전문위원, 뭐 이렇게 오픈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쏙쏙 한번 뽑아내 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라만 3등급 경주죠. 900m로 펼쳐집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에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가 이제 지난주에 취소됐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8마리 다시 동일하게 이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취소될 때 안쪽에 있는 백서양이 뭐 강력한 인기 1위권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재편성된 그런 경주이고 게이트 여건은 직전보다 더 좋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직전 데뷔 전에 여기보다는 좀 레이팅 40 한 단계 위에 상대들하고 뛰었는데 뭐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필이 잠재 능력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마필이에요. 안 좋았던 좀 다리 상태도 뭐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만 백서양이 뭐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도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안개로 이제 취소됐던 말이죠. 네네. 이번 백서양 맞아요. 놓고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 막건도 좀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었거든요. 6번 천지리더하고 7번 천지태양 정도가 이제 또 인기마로 상대마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는 뭐 중심이다. 뭐 잠재력을 믿고 들어가자라는 건데요. 후차권 한두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6번, 7번에서 기본 능력은 7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6번만 천지 리더는 이제 직전 뛰고 나서 좀 휴양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마필. 훈련 때 보니까 외부에서 좀 관리는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기록 단축이 될지 뭐 분명히 더 뛸 거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6번, 7번 뭐 역시 7번 역시도 좀 공백이 있지만은 안장 자체도 좋아진 모습. 이거는 뭐 현장에서 한번 좀 더 마필 상태를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3번마 철인 여왕이 두 마필하고 비교해서 좀 기본 능력은 뭐 뒤지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린 세 마필 안에서 뭐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판 자체가 이번 백서양을 중심으로 뭐 367 이 정도인데 3은 일단 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강한남 전문위원이 노리고 있는 말이고 6번, 7번은 지금 휴양 공백이 있어요. 다 10주 만에 출하는 공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예시장 뭐 컨디션까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붙어보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하여튼 이번 백서양하고 한번 철인 여왕 이 두 마리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900m고요. 핸디캡 경주 10마리가 장을 겨루는 편성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한 혼전이에요. 지금 뭐 너도 나도 팔리고 있는데 아마 제주 오늘 8개의 경주 중 가장 어려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배당판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경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건이 좋아진 마필 한두가 눈에 들어오는 경주예요. 4번마 한백 돌파라는 마필인데 12월 24일 날 이제 용남이가 기승을 했을 때 여기보다 한 등급 위에서 3착을 했던 마필. 그리고 뭐 레이팅이 조절되면서 이제 윤하가 계속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마필이 최근에 훈련 과정이나 컨디션에 비해서 좀 성적이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뛰었던 내용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뭐 상대를 떠나서 나윤하 기수가 마필의 능력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다는 뭐 그런 결론을 내렸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강마도 없는 편성 그리고 박용남 기수로 교체된 부분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4번마 한백 돌파가 입상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내측 최적의 전개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4번 한백 돌파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이죠. 복병권 세력으로는 어떤 마필이 괜찮습니까? 네, 나머지 마필들은 뭐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마 에어월 참가는 이제 좀 휴양 마필 16주 만에 나오는데 이 마필은 항상 좀 채식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휴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마필이에요. 뭐 현장에서 무조건 체중은 불고 나올 것 같은데 뭐 휴양 갔다 오면 오히려 좀 잘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한 번 더 뭐 컨디션 확인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외곽에 있는 8번마 실력 행사도 직전에 좀 걸음의 여력을 남겼던 마필. 이 마필도 이번에 정상 출주입니다. 그리고 3번마 이제 구비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승문전
상대가 세지긴 했지만은 워낙에 훈련 때 조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현장 체크, 상태 좋다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복병권 세력의 말 조교 내용은 3번 구비 전승이 좋고요. 네, 또 직전 공백이 있었던 말 완벽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8번 실력 행사. 여기 안정적인 중심은 4번 한백 돌파다. 이렇게 세 마리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 6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4등급 경주입니다. 이번에 1000m로 펼쳐지고요. 네, 핸디캡으로 펼쳐집니다. 10마리 접전입니다. 지금 안쪽에서 3번 양대산이라는 마필이 이제 중심으로 팔려요. 예, 출주 주기도 좋고 직전에 김용석 기수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안 갔거든요. 네, 한 템포 쉬어갔던, 네, 제가 봤을 때는 편성 자체가 또 강했고요. 휘날리면나 아라으뜸 여기에 센 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쉬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3번 양대산이 지금 강력한 압도적인 인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양대산은 직전 뛰었던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는 강력한 인기 1위가 맞습니다. 직전에 휘날리며 아라으뜸, 그 마필 빼놓고도 사상 최강, 사망오제, 시긴트, 한 마리만 나오면 다 인기 1위로 팔릴 수 있는 말들, 그런 편성이었어요. 그리고 양대산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뒷심이 좀 주무기로 입상을 하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워낙에 초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안 갔다기보다는 약간 좀 따라오면서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3번 양대산은 어쨌든 최근에 능력, 혈통 이런 거에 상관없이 컨디션 자체가 최상의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충분히 인기 1위로 자격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후차권 한두만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의외로 좀 좋아진 마필, 기수 기용도에 따라서 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라서 현장까지 한번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경주인데 탐나시나는 당연히 최저 배당 같습니다. 이 마필도 근성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체중이 빠지면서 240kg대까지 70에서 40kg대 빠지면서 요게 약간 좀 변수이긴 하지만은 해당 부분 언제든지 다른 전개나 타 마필이 상관없이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탐나시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이 더 이상 안 빠졌다면은 이거는 뺄 수가 없는 마필이고 좋아지는 마필은 8번마 세계스타 이런 마필들이 훈련 때 걸음 자체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스타도 좀 채식이 직전에 많이 빠졌던 14kg가 이제 감량이 됐 체중이 이제 많이 빠졌던 마필인데 현장에서의 좀 체중이 회복된다면은 8번마 세계스타도 쉽게 지을 수 없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모두 이게 세계스타를 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두 번 모두 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안덕수 기수가 탔을 때는 안 갔고 초반 자체가 그렇게 못 따라가는 말인가요, 원래가? 세계스타가 그렇게 느린 마필은 아니죠. 원래 이 혈통 자체가 원래 순발력이 좋은 혈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방에서 좀 이제 마체가 안 먹고 좀 마체가 얇다 보니까 초반에 좀 무리하게 이렇게 경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다 따라갔던 말이 맞죠? 네네. 네, 맞습니다. 3번 양대산 이거 챙겨가시고요. 9번 탐나시나 체중이 좀 불어나오면 좀 노림수를 두자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자, 제주 7경주는 강한남 전문위원이 8개의 경주 중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한라마 경주는 진짜 강해요. 강한남 전문위원이 옛날 제주 예상하기 전에요. 서울 경마장을요. 왜 왔는지 내가 언급을 드렸죠. 자기는 배팅을 하려고 이 더러블의 조교를 관찰해 왔어요. 경마책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의심이 많은 거죠. 자기 눈으로 봐야겠다 조교를. 그러면서 이제 개인 사정상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제주 조교를 보면서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라마 경주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강해요. 한라마 2등급이고요. 1400 안쪽이 유리한 조건이에요. 10마리 접전 구도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인데요. 메인 승부 경주의 포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라마에 제가 유독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라마도 좀 더러우브렛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전개를 좀 잘 풀어야 되는 그런 경주들이 이제 다수예요. 제주마는 오늘 선행 가고 다음에 추입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말들이라면은 한라마들은
예, 능력 비교 분석이라든가 뭐 전개 이런 분석을 좀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압축까지 가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마필들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한라마에는 제가 웬만하면 승부처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라마에 대한 뭐 비교 평가는 완전히 이제 끝내놓은 마필들이고.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뛰었던 마필 위주로 뛰고 있습니다. 한라마가 이제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직전에 뛰었던 마필 상대들로 같이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 믿고 가는 축은 서 있습니다. 직전에 좀 제가 이제 축마 선정에서 약간 미스를 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어쨌든 뭐 이마필은 뭐 이번 경주도 뭐 상당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일단 중심에 세워놓고 가도록 하겠고 직전에 좀 아쉬운 마필들이 있습니다. 좀 인기도는 끌었지만은 그 당시에 뭐 여러 조건, 훈련 상태라든가 마필의 컨디션, 뭐 전개 이런 부분이 좀 원활치 않아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 이번엔 준비도 잘했고 뭐 편성이나 여건도 좋기 때문에 그런 마필 이번에는 꼭 복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네, 뭐 인기마 접전 구도보다는 좀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둘 생각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배당마도 있고 인기마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이제 힘은 현장에서 한번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심만 잘 잡고 때린다라면은 한구나 그 이상도 가능한 편성이에요.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제주 7경주 제주 최대 승부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 제주 파이널 라운드 제주 8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등급 1200 핸디캡 10마리 접전 구도예요. 역시 혼전 구도입니다. 뭐 비양이 직전에 이제 한풀 꺾였고 8번 오라전설이 기복 없이 꾸준하게 뛰고 있고요. 뭐 한라명성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난해한 경주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직전 경주 저희들이 비양을 꺾고 갔죠. 그 당시에 뭐 비양이 한 3배 언저리 뭐 최저 배당이었던 것 같은데 직전에 이제 승부전에 좀 상대도 강했고 마필이 그동안에는 초반 흐름이 이렇게 빠르지 않는 편성에서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양은 과감하게 날려드렸던 마필인데 어쨌든 뭐 직전에 뛰었던 마필 위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좋아진 마필은 좀 매두가 눈에 들어오는 경주예요. 뭐 한라명성은 뭐 여전히 지금 16세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마필의 컨디션만큼은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사범한 원동파워도 지금 13주 만에 이제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뭐 외부에서 좀 놀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마필이 여전히 힘이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필이 최저 배당으로 끝날지 아니면 어떤 마필이 좀 치고 들어올지 요게 좀 관건인 경주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복병권 마필 위주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안쪽에는 2번마 삼천지교 그리고 5번마 제천대성. 제천대성은 최근에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았던 마필이었는데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과감하게 뺐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훈련 때 뭐 컨디션 자체도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천지교는 워낙에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이에요. 외형상 마필의 상태 자체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는 뭐 윤화 안장이라서 뭐 도저히 안 됐던 부분이 있지만은 제광의 안장이라면은 뭐 사고도 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어느 정도 훈련 상태는 뭐 여전히 좋고 오히려 좀 덜 파지는 마필 중에서 삼천지교 그리고 제천대성 이런 마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기마 중에서는 그래도 5번 제천대성이 좀 더 낫다라는 거고요. 뭐 2번 삼천지교가 배당이 터진다면 이가 와서 깬다. 뭐 3번 한라명성도 뭐 나이가 굉장히 지금 고령이죠. 16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좋다라는 거예요. 삼천지교, 뭐 한라명성, 원동파워, 제천대성. 그러니까 현장 가면은 지금 7번 비양하고 8번 오라전설이 두 마리가 대길인데 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고 복병권 이런 말들이 좋아졌다라면은 뭐 7, 8에 맞고는 좀 불안 조합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배당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나, 좀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한남 전문위원하고요. 어떻게 될지 제가 일단은 오늘 금요 방송을 찍어보고
토요일 날 또 제주 방송이 끼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제가 목요일 날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준비가 돼야지 뭐 방송을 찍을 거 아닙니까? 또 금요일 날 경마 끝나고 뭐 토요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금요 방송은 여기까지 맞춰놓고요. 제주 경마는 여기까지 맞춰놓고 제가 오늘 금요 경마 또 방송 마무리하고 강한남 조문영과 상의를 해가지고 토요 경마 제주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끝나고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부산 경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총 이 부산 경마 총 8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는요. 오늘 전반부 메인은 2경주고 후반부 메인은 7경주예요. 이 7경주 2개 경주 준비했고 하이라이트 승부를 4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웬만하면 다 오픈할 생각이니까요. 뭐 오픈한다고 해서 뭐 안 들어오는 거 아니고 들어오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UCC 찍을 때 감추고 뭐 이랬는데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또 어려워지는데 뭘 숨깁니까, 그죠? 하나하나 또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00m 제주 경마죠. 부산 경마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0m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고요. 14마리 접전입니다. 혼전이에요. 1경주부터 상당한 혼전입니다. 3번 인디매직 여기에 6번 알파 송당 여기에 8번 투어버스 이 세 마리를 보면은요 모두 다 조인권이가 기승했던 말입니다. 3번 인디매직도 데뷔전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고 자, 중배당 잡아드렸던 말이고요. 6번 알파 송당도 조인권 기수 쥐어짠 말이죠. 근데 결국은 망아지 8번 투어버스에 기승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기승 기수가 선택을 한 겁니다. 팔을 그냥 전자에 3이 많이 뛰었어. 외곽 불리한 조건에서 자력으로 이겼어. 알파 송당 근성이 있었어. 거리 1200이란 말이에요 이번엔. 근데 투어버스는 주행검사 보면은 초반에만 좀 힘을 썼지 직선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야? 조인권이가 선택한 거는 팔이에요. 팔을 선택했습니다. 팔이 머리라는 거예요. 팔이 머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승기수가 선택한 말을 추천해야죠. 5,500짜리고 이번에 망사가면까지 또 신청하면서 광고에 변화를 주면서 뭐 안쪽 말들이 빠른 걸 알거든요. 조인권이가. 이런 마필들 자기가 타본 마필들이 팔 가지고 어떤 전개를 풀어서 이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의 능력을 믿고요. 팔이 무조건 다 감아 돌릴 것 같아요. 팔은 기승기수가 선택한 말. 저는 팔을 굉장히 세게 보고 있습니다. 투어버스. 내용도 좋고요. 후차권이 다 고만고만한데 일단 10번 바벨 피닉스는 전개 자체가 안 나와요. 전개 자체가.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뭐 안쪽에 말들이 느린 말들이 아니거든요. 인디매직이나 뭐 알파 송당이나 여기 지금 투어버스나 이런 말들이 절대 느린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떼내 전개는 뭐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개를 본다 하더라도요. 전개를 그려본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부산 이경주 1200이죠. 안쪽에 뭐 3, 4도 빨라요. 4도. 예? 여기 6. 팔이 안 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이 스타트 땅 하면 그냥 바로 치고 나와버려요. 외곽의 때는 이도 저도 없다 이거죠. 이도 저도 없다 이거죠. 구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플라잉 리걸. 내용은 좋아요. 구가. 문제는 이제 전개인데 늘어난 1200m는 분명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늘어난 1200m는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개예요. 안쪽의 말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구가 바닥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저는 판단이거든요. 팔이 모든 마필들을 다 넘어가 줄 경우 팔이 선위권에 있는 뭐 인디매직이나 여기에 6번 알파 송당이나 뚝심으로 뛰는 말들이에요. 근성으로. 아싸란 맛은 없단 말이에요. 그때에 대해서 두엘 라스트 한 마리 먹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팔이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간다. 뭐 아니 3이나 6이나 4나 이런 마필들이 선행 간다라면은 두의 전개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팔이 앞선을 다 정리해 줄 경우 선위권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지 자동으로요. 그때서는 두의 라스트 한 마리 먹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개 제가 잘 그리죠. 이런 전개는 무조건 읽어줘야 됩니다. 구는
선복성 좋아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굴을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전개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 중에는 3번 인디매직하고 6번 알파 송당 뭐 이런 마필들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3번 인디매직, 6번 알파 송당, 8번 투어보스는 뭐 강력한 중심이고 바벨 핑스는 안 되는 말이고 9번 플라잉 리걸만 뭐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8놓고 369 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8, 9의 막권 쪽으로 좀 우선 원털 막권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경주였고요. 자, 2경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만질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쪽에 뭐 또 인기도도 봐야 되고 여기에 뭐 전에 어떻게 뛰었나 뭐 각질도 봐야 되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좀 정신이 좀 없는데 좀 첫 방송 좀 어수선해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 전반부 메인입니다. 1300 국산 육군 경주고요. 14마리가 좌우을 겨루는 편성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두 번 모두 따라갔던 말이 9번 용가리입니다. 9번 용가리. 두 번 모두 내용이 놓고 막건 사는 거였어요. 놓고 둘 다. 근데 전자 뛰는 거 보니까 좋아졌더라고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분명히 뜰말이거든요. 이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면은요, 진짜 한번 보실래요? 야, 용가리 뛰는 거 보면은요, 기절합니다. 기절해. 이 내용이 이런 말 가지고 지금 막건을 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은 진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용가리가. 진짜 뛴 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영상에 소리를 또 줄여놔야지 되더라고요. 자, 용가리 보이죠? 5번입니다. 김혜성 기수. 발주 잘 받았어요. 네? 외곽 만들 붙들고 있어. 안쪽에 1번, 4번은 다 붙들고 가요. 이 5가 분명히 실자리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바닥까지 밀린다. 바닥까지 밀려요. 4코너 도는데 봐봐요. 외곽 삥삥 돌면서 네? 완전히 맨바닥까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전개가. 다른 말들은 기가 막히게 타면서 봐봐요. 지금 말 타는 거냐고 저게. 직선에서는 올라오죠. 그래도 기본기 보여주죠. 해측발도 또 괜찮아요. 어차피 힘으로 뛰는 말이기 때문에 선두권 자체가 그리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용가리가 이번에는요. 이번엔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력이 있었습니다. 전개가 안 좋았던 말이 용가리입니다. 이번엔 노려야 돼요. 무조건 용가리. 메인 승부를 용가리 놓고 때리진 않을 건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말 하나가요. 12번 빙고맨입니다. 빙고맨. 이걸 한번 노리자고요. 데뷔 전에 12월 24일 경주 보면은 일단 주행검사 때 12월 11일 날 선행 가가지고요. 엄청나게 뛰었죠. 뭐 기록은 3초, 뭐 미비하지만은 뭐 요즘 3초 못 뛰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데뷔 전에 뛴 거 보면은 발주하고 나서부터 양쪽 말들한테 샌드위치를 당하면서 완전히 쓰러졌어요. 이게. 그리고 1월 21일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늦발하고 부딪히고. 이미 경주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빙고맨이.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 가면 이거 많이 팔립니다. 열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라는 거예요. 선행은 뭐가 가냐? 열둘이 가는 거예요. 열둘이 가는 거예요. 센 말이 아니면 선행 가서 죽는 거고 여하튼 승부이지만큼은 강합니다. 강해.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이런 말을 아나짜리라고 합니다. 아나짜리. 열둘 놓고 첫 승부 들어갈 거예요. 뭐 지금 제가 봤을 땐 뭐 구멍수도 필요 없어요. 8번 치프 오피서가 지금 뭐 조교가 미쳐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9번 용가리는 직전에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열둘 놓고 8번 9번 뭐 이런 두 방 쪽으로 좀 승부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열둘 빙고맨 선두권 자체가 빠른 편성이 아니고 두 번 모두 전개 아쉬움이 있었고요. 발주 후 완전히 당하면서 뒤로 밀렸던 말이 열둘입니다. 외곽이 오히려 더 전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 또 상승세 김호수 안장이라면은 열둘 빙고맨 가지고 기습 노립니다. 기습. 최적의 조건입니다. 외곽이 더 유리한 조건. 열둘 놓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600 국산 육군 경주 14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혼전이에요. 상당한 혼전입니다. 야, 1번 아델스텔라가 2주 만에 출전 중이에요. 직전에도 제가 노렸는데 당근 허천진위원하고 이때 당시 분당 지점에 있었습니다. 뭐 보냐 그래가지고 아델스텔라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잘라주더라고요. 아델스텔라를 무조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간 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땐 진짜 안 됐어요. 이 말이 아델스텔라가 안 됐어요. 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기본기 자체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봤는데 흐름 자체가 또 빨랐고요. 라운더 핑크가 앞에 가는 편성에 단거리다 보니까 뭐 조세피 퀸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빠르게 경주 자체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아델스텔라가 외곽에서 따라가질 못했거든요. 직선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기를 확인했을 때 편성 자체가 약해졌습니다. 편성 자체가 원게이트고 뭐 주기를 또 빠르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마필 상태 이상 없다라는 거죠. 해볼만 하기 때문에 또 주기를 빨리 가져가는 거고. 1번 아델스텔라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한 마리 배당 마필은 8번 해운대 블루인데, 자, 직전에 이게 1월 28일인가요? 1월 28일 날 1600에 이게 인기 몇 위까지 갔습니까? 이 해운대 블루가요. 인기 3위까지 갔습니다. 인기 3위까지 해운대 블루가. 선행 가보겠다 이거죠. 선행 가보겠다고. 못 갔어요. 결국은 선행 실패로 졌는데 이번엔 얘보다 빠른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해운대 블루보다 빠른 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선행이에요. 해운대 블루. 이번에 무조건 노림수를 제가 봤을 땐 둬야 될 것 같아요. 해운대 블루. 무조건 한번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가면 더 뛰고 감량 이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1번 아델스텔라하고 8번 해운대 블루 이 두 마리에 좀 우위를 두고 있고, 야 6번 돼지 스페셜이 제가 뛰는 거 보니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실망. 직전 뛰는 거 보면은요. 야 진짜 진겸이가 최적의 종계를 풀었고 모래 안 맞췄고 심한 배치 초반부터 4코너 돌기 전까지 제대로 했고 직선에서 말이 안 나가. 이런 말이 아니었는데 야 이런 말 가지고 양기손 조교사는 특별 경주에까지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경마 팬들한테 되게 혼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7월 16일 날 오착 받아놓고 데뷔전을요. 9월 5일 날 특별 경주에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맨 오브 더 이어, 플래시참, 위너스타, 아델로사리, 어게인 터치 이런 말들 여기 뛰면은 3, 4마신 잡아주고 대가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앞에 붙여놓고 한 6, 7착 하더라고. 인기 1위야. 계속 인기 1위, 인기 1위, 인기 1위. 다 부러져요. 다 부러져. 직전 뛰는 거 보고 제가 이제는 야 이건 아니구나. 이런 한계를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돼지 스페셜은 센 말이 아닌 걸로 제가 진단을 내리고 1번 아델스텔라, 8번 해운대 블루 두 마리 8은 전개, 1은 기본기 이런 말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4경주 이제 쓰나미가 준비한 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전개로 그려 먹어야 되는 경주예요. 전개로 풀어 먹어야 되는 경주예요. 빨라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가 지금 안쪽에 지금 1번 잣나무길, 여기 2번 판타스틱 러브, 여기 3번 아나스타시아, 여기 4번 상승보이, 여기 7번 영천 솔레미오까지 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요. 마음만 먹는다라면 3인 선행이지만 3은 경합에 약해요. 똥말이죠. 센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왜 3을 들보냐면 3이 뭐 가도 안 되는 말이지만 전개가 안 나오냐면은 1번 잣나무길이 제 직전에 이제 노림수를 뒀던 말인데 이번엔 인기만한 말이에요. 여기에 삿발을 제대로 잡았어요. 원게이트입니다. 이거는 송경윤이 기승 스타일상 인기만 타면은 무조건 흔들어 되거든요. 직전에 어깨 힘 빼고 탔으니까 그렇게 뛴 거고 얘가 따라가서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번엔 서두릅니다. 싸운다 이거죠. 2번 판타스틱 러브나 3번 아나스타시아, 여기 상승보 이런 마필들하고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면 부러질 수가 있다. 1도 불안해. 1도 불안해. 1이 인기마죠. 1도 불안합니다. 여기서는 1도 불안하고, 그리고 잠깐만요. 한번 아나스타시아는 뭐 당연히 자동 박탈이고요. 자동 박탈이고, 안정적인 중심은 4번 상승보이가 맞습니다. 4번 상승보이. 따라가서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딱 그 이유 하나예요. 앞에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데뷔 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인기 1위였는데 선행 실패를 했음에도 꾸역꾸역 근성으로 버텨냈습니다. 1번 잣나무길은 굉장히 불안 요소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7번 영천 솔레미오도
거리가 1200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팔리는데 안 됩니다. 이런 마필들은 안 돼요. 근성 자체가 약하고 경합에 약하고 안쪽 말들이 1, 2, 3, 4가 얼마나 빠르게 자리도 못 잡아요.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4번 상승보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뭐 전개 좋다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1 아니고 뭐 7 아니고 남는 3 아니고 남는 말 뭐 있습니까? 네? 두 마리 정도뿐이 안 보이죠. 8번 운주 히어로, 2번 판타스틱 러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지 않나요? 뭐 이 정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전개로 무조건 그려야 돼요. 이런 거는 뭐 내용 자체가 뭐 1로크 사례. 야, 이게 어떻게 되는데? 따라갈 건데 앞에 갈 건데 앞에 간대 앞에 가면 되냐 이게? 앞에 가면 이 흐름 자체가 어떤 말들이 있는데 지금 앞에 가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거리 1200에. 네? 1번 잣나무길 선행이야. 2 선행이야. 3 선행이야. 3은 도주에 도주. 네? 여기 뭐 있어? 7번 영천솔렘이야 도주예요. 1200을 그냥 나왔겠습니까? 앞에 가려고 나왔겠지? 그건 마방의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1, 2, 3 이런 마필들이 여기에 출전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쓴 거란 말이에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뭐 내용이 뭐 작업이 됐다 그래도 안 되는 말들은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뭐 작심하고 따라간다라면 눌러 탄다라면은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송경인이 안장에서 무조건 이건 인기마다 보면은 원게이트 삿발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서둘러요. 안 된다라는 거 서두르면 근성이 약합니다. 1이 서두르면 2한테 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계는 2고 직전에 안 간 말은 8번 운주 히어로고 안정적인 중심은 4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오경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오경주. 오경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1300m입니다.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여기는 또 뭐 강력한 중심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혼전 구도로 펼쳐질 것 같아요. 5번 유서프가 이제 승군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센 말이죠. 자, 데뷔 전에 이제 메인 승부였는데 이제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이런 이 직전에 뛴 거 봤죠. 닥터 콩순이 이긴 닥터 콩순이 지난주에 또 들어왔습니다. 예? 아니 OK 썬더가 이 유서프에 제가 OK 썬더가 이게 한 방이었어요. 데뷔 전에. 예, 말이 이제 주행불량 망가지다 보니까 좀 주행불량 끼가 있으면서 악벽기를 부리면서 완전히 그냥 무너졌는데 혈통 자체가 다른 말이에요. 헌치 알죠? 더 세이버 울줄리족의 사마방에 기둥마까지 성장했던 마필들 두 마리 다 모두 1군. 헌치는 뭐 지금도 잘 뛰고 있는 말이고 더 세이버는 뭐 1군에 올라가서 좀 버벅대고 있지만은 엄청 센 말들 아닙니까? 그런 말의 직계 동생입니다. 직계 동생 유서프가 직전 뛴 거 보면은 뭐 여유도 많았고 뭐 제가 봤을 땐 특별하게 빠른 말도 없다라면은 이성재 안장이라면은 뭐 이거 마필 능력 믿고 저는 무조건 선행 간다라고 봐요. 대가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안쪽에 1번 하디찰리가 아나짤입니다. 이 내용도 좋게 나오네요. 여기 7번 디러블리킨 외곽의 열둘 금피스카이 뭐 이런 마필들이 다 팔리는데 어느 정도 읽어줘야 됩니다. 1번 하디찰리가 좋아요. 자, 직전에 2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면서 완벽한 변화를 봤습니다. 이번에 또 출전 주기까지 완벽해요. 계속 주기가 2개월에 한 번씩 출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나오거든요. 원게이트 있고 뭐 내측 최적의 전개까지 그려진다라면 1번 하디찰리는 무조건 노리자. 7번 디로블리키는 라스트 한 발이 있는 말. 선의권 자체가 무너진다라면은 어차피 앞서는 5가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뭐 킹비드나 뭐 루킹캣이나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선의권이 무너지면서 1위 안쪽에서 만약에 갇힐 경우 뭐 디로블리킨의 라스트 한 발도 먹힐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뭐 열둘 금피스카이도 외곽에서 한 템포 좀 무리한 전개는 그려지지만은 전개가 꼬이지 않는다면 열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오놓고 뭐 1하고 7 요 두 마리 쪽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고요. 열둘 정도만 방어 들어간다면 어렵지 않은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1200 혼합 4군 경주입니다. 혼전이죠? 혼전입니다. 자, 19조에서 이제 김영관 조교사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그런데 동투자보이하고 푸른 장미하고 지금 동반 출전을 시켜놨습니다. 양동 작전을 피우겠죠. 어떤 말이 진할까? 동투자보이가 직전에 무너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안으로 또 기댔고 선행 실패했고
1200엔 또 강단 있는 말이고 외곽에 12 푸른 11 푸른 장미도 그래도 뭘 이겼어? 뭐랑 박빙을 겨뤘습니까? 옛날에 승리 매직킨 요즘에 뛰는 거 봤죠? 어마어마하게 뛰잖아요. 조인건이가 선택한 말. 6월 6일 작년 6월 6일 경주 보면 그 말하고 지금 라운더 밀리언 이런 마필드라고요. 17마신 차이 날 정도로 이 승리 매직킨하고 장을 겨뤘단 말입니다. 푸른 장미가. 트라임도 5마신 이겼고요. 1400까지 소해낸 말. 직전에는 왜 못 왔냐? 오크스 대상 경주 선행 실패.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었죠. 게이트 자체가. 직전은 의미가 없었다. 양동 작전이에요. 두 마리가 앞에 가는 편성이거든요. 19조에서 과연 어떤 말을 보낼지. 4번 위너스 타임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휴양 갔다 와서 옛날 작년 9월 10일 날 항구라 하자. 메인 승부 지정하면서 항구라 매니글로리에 제대로 항구라 했어. 그 이후로 내가 추천드린 적이 없는 말입니다. 안 되는 말이에요. 위너스 타임은. 안 되는 말입니다. 1번 바베스페로인데요. 야, 나는 이 라이스 쪽에서도 궁금하지만은 이 관리사들이 요하니스도 마찬가지고 주행검사 보면은 말이 1억짜리 말인데요. 주행 불량에 농땡이에 그냥 뭐 토끼띠 띄고 그냥 말이 완전히 그냥 악벽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1월 22일 주행검사를 내가 봐놓고 있었는데 이 연습주행 언제 하나 봤는데 연습주행을 안 하고 나와요. 이게 1억짜리인데 데뷔도 4살에 와서 데뷔하고 있고 잠재력은 굉장히 센 말로 저는 보는데 연습주행을 또 안 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죠. 어떤 뭐 내용이 나와도 이런 무조건 안고 가야 돼요. 이런요. 1억짜리 말 바비스페로 제가 봤을 땐 냄새가 진짜 납니다. 망사 농가면까지 지금 신청하고 나오면서 강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1번 바비스페로 4살에 데뷔한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3번 동트자보이하고 11 푸른 장미 14 밀리언뱅크는 직전에 이제 인기 2번째 팔릴 때 걸음을 아껴놨던 말인데 이번 경주만큼은 제가 뭐라고 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경마를 100%로 따지면은 이 소스를 한 60% 정도를 내용을 가지고 경마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20%는 편성 전개거든요. 편성 전개. 나머지는 뭐 연대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1 푸른 장미하고 동트자보이의 포지션을 모르고서는 붙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경주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어차피 대한민국 1번 정보력을 바탕으로 저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두 마리의 포지션 어떤 말이 진칸지를 뭐 정확히 이 두 마리가 또 현장 가면은 대길로 부각이 돼요. 대길로. 한 집인데 서로 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3을 보내주든지 11을 보내주든지 둘 중에 한 마리는 작심하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서는 이런 경주는 아무리 뭐가 좋다 뭐가 전개가 나오니 어쩌니 해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는 절대 붙으면 안 되는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요. 대한민국 1번 정보력을 바탕으로 6경주만큼은 현장에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혼전 구도로 경주 자체가 펼쳐집니다. 1800 국사군 경주 12마리 훌게이트 쓰나미가 준비한 오늘 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틀리는 마필들 보면은 제가 다 한구라 해줬단 말이죠. 매직 플라잉, KK1, 영원파워, 불멸의 길, 승리토우투, 뭐 루카스선, 청담 드라이브까지 다 한구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중배당으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7번 불멸의 길을 놓고 때리진 않을 겁니다. 말이 제가 전개 편성을 딱 보는데 이 직전에는요 마필드 수가 단촐했기 때문에 전개가 수월하게 풀렸던 거예요. 이게 몇 마리입니까? 12마리예요. 이 말은 원체 농땡이끼도 있고 발주 악벽이 있어요. 초반 자체 말이 안 뛰려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직전에는 발주부터 이성재 기수가 늑발하고 말이 안 뛰어. 토끼띠 뛰면서 초반에 발주 악벽이 있으니까 경주 전개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게 풀어나갔거든요. 느렸다 이거죠. 흐름 자체가. 내측이 뻥 뚫리면서 앞에는 니네들끼리 싸우고 있고 인정을 못한다 이거죠. 와야 후차권이다라는 거고요. 영원파워는 이제 페로비치 기수가 컴백했다라면서 등어리로 팔리는 건데 이 마필은 직진성이 좀 미흡합니다. 직진성이 좀 안 좋고
1번 매직 플라잉이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기습 선행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삽바 제대로 배정받고. 어차피 지금 8번 맨 오브 더 월드라는 빠른 마필이 버티고 있지만 맨 오브 더 월드가 1800을 나올 일이 없거든요. 이 두 번 모두 앞에 가서 무너졌고, 그죠? 한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1800은 왜 나왔겠습니까? 주기 맞추려고 나온 거고 따라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럼 1이 팔리는 거지. 1번 매직 플라잉이 앞에 가면 돌아버려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야, 8이 있는데 1이 선행 나갈 수 있을까? 1800은 가면 안 되는 말이 따라가려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8은요. 1이 선행이라 이거죠. 1은. 노려야 됩니다. 1은. 무조건 노려야 될 말이 1번 매직 플라잉이고. 승리토트도 직전에 한계를 봤어요. 이제 적인 기수 불러놨다라면서 팔리는 거고. 여기에 강력한 노림수를 둬야 될 말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말. 11 루카스선을 무조건 노리십시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두 번의 경주를 봤을 때 이 말의 밸런스는 꽉입니다. 꽉.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전의 루카스선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직전 1월 28일 1800m의 경주 자체를 보면은요, 루카스선이 초반에 늦바라고, 원래 초반이 늦어요. 김원수 기수가 승부가 걸린 거죠. 초반부터 시종일관 몰아주고 1코너 돌고 2코너 뒷직선 3코너 4코너까지 시종일관 몰았는데도 라스트 끝걸음은 대차. 결과는 12마신 우승이에요. 아니, 물론 국산 5군이었고 편성 자체가 약했고 지금 편성 강해진 건 맞는데 뭐 여유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도 없었고요. 11 루카선이 제가 봤을 때는 선군전이든 어쨌든 말이 변해 있다. 변해 있다. 본전 구도 속에. 인기마가 상대마가 그래봤자 불멸의 길이에요. 불멸의 길의 불안 요소를 분명히 언급드렸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부러진다라는 건 아니고 마필두스 단촐한 편성의 직전의 전개 자체가 너무나 흐름 자체가 잘 풀려서 왔다라는 거죠. 11 루카선은 무조건 노려야 된다. 이거 괴물로 변해버렸다. 괴물로. 배당이 떠 있어요. 이런 말이 출전하는데.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1번 매직 플라잉이나 7번 불멸의 길 정도는 뭐 기본 막건으로 봐줘도 배당에 대한 환수는 충분할 겁니다. 11 루카스선 꼭 챙겨가시 바랍니다. 마지막 경주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1400m 2등급 경주 12마리 접전입니다. 전개로 풀어먹어야 됩니다. 전개로. 자, 거리 1400입니다. 전개도가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전개도는 그냥 거리만 보시면 돼요. 거리만 보고 그냥 그 전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리 1400입니다. 너도나도 팔립니다. 어차피 9번 영웅 루이스라는 풀어줄 수 없는 중심은 저는 서 있다라고 봐요. 그는 뭐 어떤 포지션이 나와도 한 자리는 저는 지켜준다라고 봅니다. 대상경주에만 오다녔던 말이고요. 10월 24일 날 SBS 특별경주 대상경주였죠. 뭐 모르피스, 뭐 스프링백 이런 마필들 어마어마 이스트제트랑 뛰면서 올 뻔한 말이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11월 21일 경주에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권승주족에서 이제 오너스컵 대상경주까지 출전을 했었는데 외곽 14번을 달고 경주 자체 전개 자체가 아예 안 나왔죠. 출전의 의의를 뒀고요. 직전에는 말이 능력으로 끌고 온 겁니다. 이번에도 뭐 전개상은 그는 올 수밖에 없는 전개거든요. 문제는 후차권이에요. 지금 승군전 치르는 1번 온누리질주, 여기에 3번 대함장군, 여기에 4번 소모치고 뭐 이 정도 마필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의 마필들 10번 석세스 파티나 11 퀸 오브 더 월드 이런 마필들은 오두마번에도 없어요. 7번 소니킹 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개로 풀어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기 잘 들어요. 왜 전개로 풀어먹어야 되냐. 거리 1400에 자, 어차피 선행은 저는 무조건 3이 나간다라고 봐요. 대함장군이 나간다라고 봅니다. 야, 외곽에 땐 석세스 파티도 있고 11 퀸 오브 더 월드도 있지 않냐. 한번 대함장군은 4개월의 공백이 있지만 마필 상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게 내용이고요. 유연명의를 데뷔 전부터 이 휴양 적응 이후부터 지금 불러놓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상대 마필들이 지금 외곽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석세스 파티나 퀸 오브 더 월드까지 외곽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내주질 않아요. 이 게이트 배정 받고요. 당연히 10번 석세스 파티는 직전에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라스트가 좀 2% 부족했죠. 2%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11 퀸 오브 더 월드는 직전에 안쪽 2번이었고 선행을 편안하게 더 이상의 전개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전개를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11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됩니다. 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을 안고 가는 거야. 앞에 가는 말은 3을 안고 가고
3위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온누리 질주도 초반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떼나고 열하나가 외곽 삥삥 돌 동안 이런 내측을 물고 들어가요. 이런 외곽 돌 동안 이런 내측 최적을 물고 들어갑니다. 전개상 읽어줘야 되고 4번 소모 치고도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였죠. 역전 명수 넣고 소모 치고 이거 제대로 때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구라 했던 말 아닙니까? 이가 있는 말이고 7번 소니킹이즈는 이도저도 없어요. 전개가 직전이 외곽 불리한 조건이었는데요. 9번이었는데 전개 기가 막히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게 답니다. 소니킹이즈는 떼나고 열하나 전개 자체가 안 나오고 그죠? 9는 뭐 강축이라고 그랬죠. 1이냐 3이냐 4냐 압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경주는 9놓고 뭐 1, 3, 4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가면서 좀 원툴 막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 방송 보고요. 이 구독자가 안 올라가면 방송 그만둘 겁니다. 저 나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좋은 내용들 뭐 제 주종목이 서울하고 제주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1번 정보력 숨기지 않고 모든 것들 다 제가 표출할 테니까 빨리 하루빨리 구독자 1000명 돼가지고 팬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땐 제가 다 까드릴게요. 까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는 사람들은 뭐 다음 주에 이거 영상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보세요. 제가 마치면은 그리고 술도 먹으면서 팬 여러분들하고 한구라 하면은 이걸 라이브로 켜가지고 촉배도 같이 건배 한 번씩 하고 못 맞히면은 또 같이 또 다음 주를 또 기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방송에 뭐 자기 자랑하고 이런 건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여하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내용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마 방송에서 찾아뵐 거고요. 나머지 좀 미흡했던 부분은 현장에서 채워가지고 좋은 경주, 좋은 내용으로 경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